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전직 고검장 출신 인사들이 검찰 수뇌부를 통해 자신들이 연루된 정황을 삭제하는 등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MBC 신설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밝힌 폭로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오늘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서 검사는 조사에 앞서 MBC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의 비호 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오늘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통해 첫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북핵 위기 속 한국과 북한, 미국 출신 선수가 한 팀을 이룬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로 경기는 매진됐습니다. 평창올림픽 모의 개회식 결과 예상했던 강추위 외에도 부족한 교통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버스가 부족해 행사가 끝나고 난 뒤 관객들이 추위에 떨며 대기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월급 190만 원 미만이라는 자격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정부가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검사가 수사와 관련한 부당한 외압을 받은 사실을 MBC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수백 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는데도 당시 수사를 통해서 단 한 명만 불구속 기소됐었죠. 오늘 첫 소식 허유신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최흥집 전 사장 수사 사건을 인계받았습니다. 안 검사의 전임자는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은 물론 검사장이 지시한 보완 사항이 꼼꼼하게 적힌 메모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인계받은 지 불과 2달 만에 당시 윗선에서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고 안 검사는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였는데 당시 보고서는 결과가 불구속, 구속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들고 총장님을 만나고 오신 뒤에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내일 인지를 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결국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인 최흥집 전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곧바로 국민적인 공분이 야기됐습니다. 당시로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지난해 9월 재수사가 이루어진 뒤에야 그 단서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 종결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당시 모 고검장, 최흥집 사장의 측근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전화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은 전직 검찰 간부와 모 국회의원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분이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검장님과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권 의원과 염 의원, 현직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수차례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증거 목록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향력이 행사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빼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안미현 검사의 수사 방해 폭로에 대해 권성동 의원과 당시 고검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검사가 자신이 받은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이 아닌 법무부나 외부 조사위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수사 방해 폭로는 오늘 밤 11시 20분 첫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방송됩니다.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오늘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MBC 취재진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자신을 음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지현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 검사는 조사에 앞서 MBC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 사건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자신과 관련돼 떠도는 온갖 소문에 대해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 비호 세력이 만들어낸 음해일 뿐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가해자의 비호 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 검사에 대한 첫 번째 진술 청취로 성추행 사건 조사에 첫 발을 뗀 진상조사단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우선 지난 2010년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와 2014년 서 검사가 여주지청에 근무할 당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2015년 통영지청 발령을 받은 게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또 서 검사가 사건을 폭로한 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서 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가 중점 규명 대상입니다. 조사를 하시는 직접 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 내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조사단은 오늘 서 검사가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과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뒤 나온 여러 풍문들, 본질에서 벗어난 세간의 호기심을 저희 뉴스가 보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피해 사실을 빌미로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는 풍문에 대해서는 서 검사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오히려 서 검사를 면담한 법무부 간부가 솔직히 원하는 게 뭐냐는 식의 부당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임현주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 내부 이메일을 이용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11월쯤 법무부 검찰국 고위 간부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가해 당사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법무부와 검찰 주변에서는 서 검사가 당시 면담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빌미로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는 풍문이 떠돌았습니다. 서 검사 측은 그런 일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면담한 검찰국 당사자가 솔직히 원하는 게 뭐냐,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거 아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특히 평점 잘 받아서 다음 인사 때 좋은 데에 가라고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조사일 뿐이라고 맞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검찰국 고위 간부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려 했거나 단순한 인사불만 수준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 검사 측은 또 최근 불거진 장관의 이메일 확인 논란은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진상조사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사단의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님을 신뢰합니다. 서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서 검사를 면담했던 고위 간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진상조사단이 조사하는 만큼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오늘 스웨덴과 첫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 출신 선수가 한 팀을 이룬 단일팀을 향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전은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실은 버스가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머리 감독 등 남북한 35명의 선수들이 철저한 통제 속에 하나둘 얼굴을 드러냅니다. 남북이 함께 훈련한 지 오늘로 8일째. 함께 어울려 몸을 풀고 대화를 나누는 등 남북 선수들은 한층 가까워진 모습이었고 다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결의를 다지면서 팀워크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의 첫 공식 경기에 시민들의 관심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경기 2시간 전부터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남북이 하나의 팀을 이뤘다는 그 장면을 꼭 보고 싶고 또 아이들한테도 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한반도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입장하고 단일팀 국가로 아리랑이 울려 퍼진 가운데
관중들은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에 쉴 새 없는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5위 스웨덴을 상대로 골을 성공시킨 순간 경기장엔 탄성과 환호가 넘쳤습니다. 단일팀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물꼬가 돼서 통일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은향과 려송이 등 북한 선수들의 투입으로 머리 감독이 고심을 거듭했던 선수 운영 방식도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단일팀이 개막 전에 갖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평가전입니다. 선수들은 오늘 밤 곧바로 강릉으로 이동합니다. MBC 뉴스 전우진입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속속 평창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올림픽을 맞이하는 선수들의 각오 들어보시죠. 이명진 기자입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커다란 자전거를 앞세운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습용 자전거와 장비 등 짐 한가득을 옮기고 AD카드를 발급받고는 선수촌에 들어섭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표팀에 합류한 노선영에겐 마음고생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힘들게 온 것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고 싶어요. 매스 스타트 금메달 후보인 이승훈은 빙속 황제 크라머가 자신에게 도전장을 던졌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더. 대표팀은 도착 첫날인 만큼 가벼운 몸풀기로 훈련을 대신했습니다. 피겨 페어의 김기훈, 감강찬 선수도 첫 올림픽에 대한 설렘을 안고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내일 훈련 배정에서 같은 조에 편성된 북한의 렴대옥 김주식 선수에게도 남다른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 대혁이한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화장품이라든가 팩이나 이런 거 그냥 조그맣게 챙겨서 놨어요. 내일은 우리나라 최대 메달 받친 쇼트트랙 대표팀이 강릉에 입성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평창올림픽 분위기도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한편 경성현 등 출전이 좌절된 스키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 등 40여 명은 평창에서 지표를 갖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평창올림픽 모의 개회식을 해봤더니 내용은 좋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추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족한 교통편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과 뛰노는 백호,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백합, 흥겨운 가락 속에 어우러진 얼음과 불꽃의 조화. 모의 개회식에서 공개된 다채로운 공연은 관람객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직접 보니까 웅장하고 되게 멋있었어요. 하지만 행사가 끝난 밤 10시, 실제 개회식처럼 교통 통제가 이뤄지면서 2만 명의 관중들은 유일한 교통수단인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10분 넘게 칼바람을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개막식 오시는 분들 약간 걱정이라서 혹시 오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저보다 더 많이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먼 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부족한 버스 때문에 또 한 번 추위에 떨며 귀갓길 전쟁을 펼쳐야 했습니다. 셔틀버스 180대가 쉴 새 없이 오갔지만 30명씩 실어 나르는 버스로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2만 명을 감당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뒤로 가주세요, 뒤로. 한 줄로 서주세요. 지금 상태 유지해 주셔야 돼요. 더 몰아넣으면 약간 곤란해요. 입장대기 1시간, 행사 2시간, 버스 타는 데까지 30분 넘게 걸리면서 관람객들은 체감기온 영하 22도의 추위 속에 4시간 가까이 야외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안도 춥고 뭐 기다리는 것도 춥고 오래 기다리는 것도 춥고 그래요. 추위 대책으로 발열 방석과 핫팩 등 방한용품 6종 세트를 지급하고 추가 히터와 쉼터 설치 계획을 세운 조직위는 3만 5천 명의 관객이 몰릴 개회식 당일에는 셔틀버스 운행도 3배 이상 많은 600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한국에 오는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에서 대화를 시작할까요? 이것이 이번 주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도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독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미국의 2인자 펜스 부통령이 방한합니다. 그날 평양에선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2인자 최룡해가 대표로와 펜스 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내심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에 간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달리 대북 제재를 빈틈없이 실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 대표단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에 뒤질세라 북한은 오늘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언급한 트럼프의 국정연설을 향해 독서를 날렸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력 앞에 질겁한 자의 비명소리에 불과하며 북남 관계 개선의 해방을 놓아버리는 고약한 심술에 지나지 않는다. 양쪽 모두 대화는커녕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북미 대화가 늘 그랬듯 반전의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과 더 이상의 제재는 피해야 한다는 북한의 속사정이 양쪽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의 이른바 코피 전략에 대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 행동도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올림픽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오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구테우스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대북 정밀 타격, 이른바 코피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떠한 군사 행동도 최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I believe that a military solution for the Korean crisis would risk not to be a solution, but to be the beginning of a very tragic situation. 구테우스 총장은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Any escalation would of course have very negative consequences. 그러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중대한 진전을 이룰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긴장 완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방한 기간 북측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오늘 제주와 광주, 전남 등지에 내린 눈으로 일부 항공기와 선박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와 광주를 오가는 항공비 14편을 포함해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20편이 결항됐고 196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또 폭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닷길도 일부 통제돼 전남 전체 여객선 92척 가운데 59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한 결과 방화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7시 56분쯤 세브란스 병원 본관에서 불이 나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8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정부가 월급을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하는데 제약이 많고 지원 효과도 적다는 게 현장의 불만인데요. 정부가 신청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1월 한 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기 위한 경제부처 수장의 홍보전은 치열했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세요. 절대 손에 안 불 테니까 신고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사장님들 도와드리려고 만든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 기준 신청 대상자 236만여 명 중 신청률은 5.4%.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는지 소상공인 연합회가 회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4대 보험.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사업주가 1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 왜냐면 4대 보험비로 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이유는 직원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각종 초과근무 수당을 합하면 19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일요일 날도 근무하고 토요일 날 근무하게 되면 200 정도가 다 넘습니다. 총액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초과 근무 수당 중 월 평균 20만 원까지는 과세 대상인 급여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 근무 수당 20만 원을 포함해 월급을 210만 원 받아도 명목상 월급은 190만 원이 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혜택을 생산직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있는 운송과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조리와 음식 서비스직, 통신이나 매장 판매, 자판기나 주차 관리 종사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고용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4대 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4대 보험료의 80%를, 5인 미만 사업장은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주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로 1심 재판부는 뇌물 제공과 횡령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내일 선고 결과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또 심리 마무리 단계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당론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토론은 사라지고 여야의 힘겨루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헌 당론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들도 이달 중순까지 당론을 확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동시투표하려면 다음 달 20일까지는 발의를 해야 하는데 이달 중순까지는 각 당의 당론이 나와야 이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든 뒤 다음 달 초에 국회 표결까지 마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아무 입장도 없이 우리 당과 대통령에 대한 품결 내기로 일관하는 이런 태도는 이제 중단하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에나 당론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월 동시투표 반대와 연내 개헌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개헌안 확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 지난 후에는 일반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서 이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국민 개헌을 마련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당 통합파와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6월 동시투표 제안엔 찬성하면서도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말까지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정부의 개헌안을 다음 달 내에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엔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권력구조 문제도 타협안 도출이 가능하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안 발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동남아에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공항이나 항구, 관광시설을 짓는데 중국 자본은 곳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로 상징되는 중국의 야심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차이나머니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의 제주도 시아누크빌입니다. 줄지어 늘어선 카지노와 호텔들. 하지만 관광객들이 쓰는 돈을 주민들은 거의 만져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 자본들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도타 항구. 중국은 이곳에 항구를 만들자며 1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배 한 척 정도가 들르는 항구가 되면서 적자가 쌓였고 빚을 갚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국부 유출이라는 반발 속에 항구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1대1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을 뚫겠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양의 거점 항구를 손쉽게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해당 국가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중국은 지난달에도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나라가 항구를 지을 수 있도록 1조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등 스리랑카와 중동, 아프리카 대륙까지 65개국에 손을 뻗치면서 이른바 진주목걸이 바닷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야심을 숨겨놓은 차이나머니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자칫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성남시가 추진했던 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이 시의회의 반대로 결국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의회는 중학생만 지원했던 무상교복 예산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성남시 예산안을 7차례 부결시켰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9억 860만 원은 삭감 의결이 찬반으로 나뉘어 표결 끝에 삭감하였으며 지난주 열린 임시회도 마찬가지. 고교 무상교복 예산 26억여 원과 청소년 배당 예산, 성남FC 운영 지원비 등 추경 예산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시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이 의회에 직접 나와 설명하지 않은 것부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시장직으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그 본회장 불참은 정말로 시민뿐만 아니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야당 시의원들이 이재명표 복지 예산은 덮어놓고 반대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재정적인 이유, 그다음에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이번에는 시장의 불출석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시장의 정책을 굳이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야당의 계산과 견제. 이재명 시장도 출마를 위해 3월이면 시장직을 내놔야 해. 무상교복의 실행 여부는 다음 시장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한파에 호남과 제주도엔 폭설까지 쏟아져 불편 겪은 분들 많으시죠. 내일도 추위의 기세가 대단하겠습니다. 서울 경우 아침엔 영하 12도, 한낮에도 영하 6도에 머물러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는 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겠는데요. 화요일에 한파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했다가 목요일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일시 약해졌던 서해안 지방 눈은 밤사이 다시 굵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에 최고 50cm,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도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한파 경보는 충북 내륙과 경북 내륙에서 좀 더 확대됐고요. 전남 지역까지 한파주의보가 늘어났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제주도와 울릉도에는 대설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철원 영하 20도, 춘천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 영하 10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로선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있는 금요일엔 구름만 끼겠고 추위도 심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첫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